서울에서 사업하는 다이아몬드 김정희입니다. 제가 화면 공유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전 국민이 하게 될, 저희가 기대할 이글드림에서 하는 굿모닝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아까 표동현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저희가 아침에 루틴으로 시작하지만 그럼 소비자에게 또는 내 지인에게 어떤 방법으로 얘기해서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먼저 수분 손실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주무시면 호흡, 땀, 소변 등을 통해서 약 0.5리터의 수분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고 뇌는 저희가 자면 뇌가 쉴 것 같지만 실제로 낮에 모든 일을 하고 뇌를 썼던 것들을 정리, 요약, 그 다음에 기억 삭제 이런 것들을 다시 모든 걸 합니다. 그리고 치매 유발 물질이라고 하는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베타아밀로이드, 또 타우 단백질 이런 것들을 청소하는 걸 주무셔야만 뇌가 합니다. 그래서 숙면을 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치매 유발 물질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베타아밀로이드는 저희가 진코엠이라는 걸로 해결을 조금 할 수 있지만 타우 단백질은 주무셔야만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뇌활동들이 자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주무셔야 기억력이 유지가 되는 거겠죠. 또한 피부 재생을 합니다. 성장 호르몬이 성장을 끝나고 나면 저희가 용도 변경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재생을 하고 대사를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성장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피부 재생을 돕고 장 활동은 좀 둔화가 돼요. 그래서 주무실 때 여러분이 전에 만약에 식사를 과식하고 주무시면 장 활동이 둔화되기 때문에 훨씬 인체 회복에는 좋지 않겠죠. 그래서 소화기관은 휴식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마이크로바이옴, 유익균들이 부족하게 되면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면 수면 중에 생체 리듬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면 근육 단백질을 합성 및 분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고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왜 근육이 바로 확 일어났을 때 몸이 상쾌하지 않는다는 건 꽤 분해됐는데 회복이 더디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단백질이 합성 분해하고 다시 재생하고 이런 것들이 타이밍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주무시고 나면 일어나고 있는 우리 몸의 생체의 일입니다. 생체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면역 체계를 정비합니다. 그래서 면역 체계를 다시 리셋하고 생체 리듬을 회복하고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고 면역 세포를 활성화하는 역할들을 여러분이 주무시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면서 우리는 쉬지만 사실 저희가 핸드폰이라고 생각을 하면 핸드폰은 꺼져 있고 충전이 되면 전류는 흐르고 있죠. 이것처럼 나는 쉬지만 실제로 전류를 계속 공급받아서 다음 풀 충전된 상태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여러분이 주무실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류 장치에 문제가 있으면 충전이 되지 않겠죠. 이런 것들을 아침에 완충하게 만드는 역할들을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루틴으로 잡는 거죠. 그럼 근육의 중요성을 먼저 짚고 좀 넘어갈 텐데요. 근육의 가치를 보니까 1kg에 1,300만 원어치의 가치라고 해요. 그런데 이 1kg에 1,300만 원을 어떤 기준으로 잡았냐 했더니 노년이 들어서 병원비가 1kg 정도의 근육 차이가 나는 동년, 그 다음에 같은 무게, 이렇게 비슷한 체형을 가지신 두 분이 근육의 1kg 차이로 병원비가 1,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래요. 그래서 근육의 가치가 이렇게 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저희가 30대 중반이 되면 근육이 매년 1%씩 사라져요. 그래서 이걸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까 매년 500만 원씩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의 근육은 생각보다 아주 크다는 겁니다. 그럼 근육은 얼마나 중요한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데 라고 보시면 우리 몸의 구조와 관절을 지탱하고 보호하는 갑옷 같은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게 장기를 수축 이완을 통해서 모든 걸 조절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도 근육이 계속 움직여 주니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눈을 깜빡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실 때 식도가 움직여줘서 모든 게 근육의 역할들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근육이 부족하게 되면 수축을 통해서 열을 발생해서 체온을 유지하는데요. 근육이 부족한 곳은 체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손끝, 발끝처럼 근육이 좀 적은 곳은 훨씬 체온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 근육의 양만큼 우리가 체온이라는 부분이 면역에 굉장히 관계가 있죠. 내가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에 가장 쉽지만 어려운 건 근육의 유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육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시면 심장이 비대해지는 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심장을 비대하지 않게 만들고 췌장에 인슐린을 꾸준히 나오게 하고 지방간이 생기지 않게 하고 대장의 암세포 억제, 유방의 암세포 억제, 그리고 혈관이 끊임없이 세혈관이 나와야 우리가 동맥경화나 혈전 같은 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뼈가 조골세포라는 게 뼈를 생성하는 세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골세포가 있어야 골밀도 감소가 일어나지 않겠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뇌의 인지기능, 신경세포, 면역세포, 지방분해, 근육에서 당을 흡수해서 혈당을 낮춰주는 이 모든 것이 근육에서 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근육에서 가장 호르몬의 최대 분비 기관이 근육이에요.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 근육의 성분을 봤더니 물과 단백질이 80% 이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루틴에 물과 단백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면역을 잠깐 짚으면요. 면역이라는 건 저희가 면할 몇 자에 전염병 역자를 써요. 그래서 전염병을 면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요즘은 미세먼지, 세균, 스트레스, 그 다음에 저희가 바이러스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게 면역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면역이라고 하면 외부로 유입되는 물질이나 내부에 생긴 어떤 부적절한 물질을 구분해서 방어하는 총체적 방어 수단이며 인체 방어의 총본부라고 하는 걸 면역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면역의 3가지 정도를 크게 보면 물리적인 장벽이 있어요. 요새 같은, 방패 같은 게 뭐냐면 점막입니다. 피부, 표피, 점막 그런 것들이 저희가 외부에서 물질이 들어왔을 때 1번으로 막아주는 거예요. 내 피부에 장벽이 좋고 점막이 튼튼하면 균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내가 방어막이 튼튼하고 방패가 아주 좋고 요새가 단단한 몸이라면 여러분은 면역력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체온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천적 면역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요새를 뚫고 들어온 적군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빠르게 특수부대가 나가서 얘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죽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저희가 알고 있는 NK세포라는 선천 면역에 해당하는 면역세포입니다. 얘는 누군지 다 알아봐요. 적군인지 바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구별해서 바로바로 정리를 해주는 특수부대 같은 걸 저희가 선천적 면역이라고 합니다. 후천적 면역은 모르겠는 건데 경험을 해봐야 아는 거죠. 하지만 항체라는 건 이제 항체가 후천적 면역으로 저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교도소 같은 거예요. 잡아서 가둬놓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멸하거나 죽이는 거는 다른 면역 세포들이 와서 해줘야 돼요. 이 3가지의 기전으로 면역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런데 이 3가지가 왜 중요하냐? 이 면역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물, 단백질, 유익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인체 구성 성분을 한번 보시면 인체 구성 성분의 60에서 65%는 물입니다. 16% 정도가 단백질이고요. 1에서 3% 정도가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하면 저희 아침 루틴 3가지로 인체 구성 성분의 80% 정도를 하루에 굉장히 건강하게 80%를 채우고 시작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 구성 성분이 이렇게 되니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물의 중요성입니다. 물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보시면 물 부족에 따른 신체의 변화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물은 2%에서 3% 정도가 부족하면 우리가 목말라라고 갈증을 느껴요. 4%가 부족하면 소변량이 줄어요. 5%가 부족하시면 혼수 상태가 오고 10% 이상이면 사망 위험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수분의 양이 이렇게 채워져야만 우리가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소변량이 좀 줄어들었어 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나는 체수분이 꽤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의 부족에 따라서 이렇게 인체 변화에 따라서 보이니 만약에 3%가 넘어가면서 소변량의 감소부터는 염증이나 몸의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에서 물이 흡수되는 시간입니다. 뇌는 1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혈액은 30초예요. 장기는 20분 정도 걸리고 피부는 10분 걸려요. 그래서 내가 물이 흡수되는 시간이 혈액에서 30초가 지나면 30초 후에 뇌로 바로 도달합니다. 내가 아침에 개운하게 상쾌하게 되게 기분 좋게 일어나려면 내가 일어나서 바로 뇌가 깨끗하게 뇌도 세수하는 마음으로 물 한 잔을 드시면 뇌가 깨끗하게 하루를 정리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타우 단백질이나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그 치매 유발 물질을 청소했잖아요. 그걸 나머지를 정리를 해주는 걸 물로 시작하시면 좋겠죠. 이렇게 물은 우리 몸의 장기에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물을 드시는 방법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충분한 수분은 장을 위해서 마중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원활한 장 기능을 위해서는 점막 건강과 독소 배출의 기본 희석 원료가 물이 되겠죠. 연령이 증가하시면 수분 부족에 대한 센서가 좀 둔감해져요. 그래서 입이 마르다라는 게 사실 당뇨가 있지 않으신 분들은 나는 목말라라고 드시는 걸 좀 많이 안 하시게 돼요. 그래서 나이가 40대 이상이 되면 목마르기 전에 물은 이미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은 목마를 때 드시는 게 아니라 시간이 되면 물은 내가 알람처럼 계속 드셔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앱 중에 알람 서비스로 이렇게 받아서 물 마시는 시간을 조정해서 드시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수분 부족은 굉장히 우리 몸에 많은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많이 물은 드셔야 됩니다. 좋은 물의 충분한 섭취는 장 건강 관리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럼 물은 이렇게 드시는 건데요. 기상 직후 물 한 잔을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기상 직후 드실 때 양치하고 가글 하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밤 사이에 입안에 세균이 꽤 많죠. 양치하고 주무셨어도 우리 몸은 호흡하면서 일어나는 이 안에 다시 외부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균은 또 번식이 시작돼요. 그래서 아침에 그냥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바로 드시면 실제로 균을 같이 드시게 되니까 이게 점막이 튼튼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왕이면 양치를 하시고 물 한 잔을 드시는 걸 추천하고요. 물은 어떤 물이 좋아요? 찬물이 좋아요? 육각수가 좋아요?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그냥 상온에서 그때 빼신 물을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은 실제로 온도차를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몸이 들어갈 때 흡수가 좀 빨라요. 그래서 내가 너무 목말라서 찬물을 원하거나 너무 따뜻한 물을 원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인체에 흡수되는 양은 상온입니다. 저희가 화초에 물을 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주 찬물을 주거나 따뜻한 물을 주진 않죠. 그래서 나도 그렇게 아침에 신선하게 그냥 상온의 물 정수기에서 빼서 그 자리에서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아침 직후 일어나서는 미네랄을 반드시 함유한 생수를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유는 이렇게 신진대사, 우리 몸의 최대 25%의 신진대사 활성화와 원활한 혈류 흐름에 도움을 주는 것도 수분입니다. 그리고 면역체계도 마찬가지고요. 노폐물 제거, 이 모든 게 아침에 일어나는 물 한 잔으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물을 드셔야 되나요? 아까 양치하시고 상온의 물을 정수기에서 빼셔서 하루에 1.5에서 2리터, 아까 주무시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0.5리터 정도가 수분이 날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500ml 원샷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계속 보충을 하는 마음으로 드셔야 돼요.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를 드시면 소변량은 하루에 1.5에서 2리터입니다.
나는 소변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 수분을 더 드실 수도 있고, 방광에 문제가 있지 않으나 수분을 적게 드시면 소변은 적게 나가고요. 수분을 많이 드시면 소변은 좀 더 많이 나가요. 그래서 내 몸에 그런 루틴을 갖고 있으니 내가 물을 좀 늘려서 먹어야 되면 조금씩 늘리셔야지 소변에 문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분량을 올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1.5에서 2리터를 내가 200ml 먹겠다 그러면 8잔이고요. 아니면 500ml 병으로 4개를 가지고 내가 먹겠다 생각하시면서 계속 입을 적시듯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화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화분에 물을 넣을 때 내가 1리터를 다 바가지로 부으면 물은 그대로 새죠. 뿌리가 빨아서 수분을 먹을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물을 물 뿌리기도 하고 물을 조금씩 주잖아요. 화초에 물 주듯이 우리 몸에도 그렇게 수분을 한꺼번에 1리터, 500ml 이렇게 드시는 게 아니라 100ml, 200ml를 쪼개서 나는 한꺼번에 200ml 먹는 게 좀 힘들어 하시면 그냥 물을 입에 달고 단다 생각하시고 물병을 하나 들고 다니시면서 계속 입을 적셔준다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서 내 나름의 루틴을 가지고 물을 많이 드시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단백질은 왜 중요하냐? 단백질은 면역 체계에 사용하는 우리의 세포 및 항체의 아주 중요한 구성 물질입니다. 신체를 구성하는 중요한 영양소죠. 그래서 저희 몸의 대부분을 이루는 성분이에요. 수분을 빼고 나면 실제로 단백질 성분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근육과 세포, 피부, 손발톱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단백질로 구성이 돼 있죠. 또한 생리 기능을 조절합니다. 근육에 너무 중요한 구성 성분이어서도 그렇죠. 그리고 성장기에 아주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성장기에 칼슘이 중요할까요? 단백질이 중요할까요?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절대적으로 단백질이 부족하면 성장이 지연됩니다. 그리고 피로감이 증가하고 단백질이 부족하면 피로감이 증가하고요.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 몸에 단백질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시고 그럼 단백질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데 근육 단백질의 합성을 고려해서 아침에 밤 사이에 분해된 근육을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보충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밤 사이에 근육이 분해되고 또 다시 재합성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시면 일어났을 때 바로 걷는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게 근육이 좋아지면 바로바로 움직이기가 훨씬 좋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내 근육이 태아가 되면 바로 일어나서 활동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단백질을 한 잔을 드시는 게 굉장히 여러분의 근육에 정말 500만 원 이상을 버는 길이십니다. 그리고 1회에 30g 미만을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단백질의 스쿱으로 어떻게 하루에 한 스쿱, 두 스쿱 드시는 거에 양을 맞춰서 안에는 나와 있죠. 그렇게 드시고 1일 3회에서 4회 나눠서 섭취하십니다. 한꺼번에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단백질 분해 효소가 적으시거나 또 신장 기능이 떨어지시거나 이렇게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얘가 100% 흡수가 잘 되지 않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단백질인데 내가 불편함을 느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양은 30g 미만을 조절하시되 나는 그래도 더 힘들어요 하시면 더 쪼개서 물과 함께 드시면 좋겠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합성합니다. 그래서 아침 단백질은 근육 관련 지표에 유의미한 증가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단백질을 드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일어나자마자 단백질을 드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당 수치를 안정화합니다. 탄수화물로 인해서 급격한 혈당 증가를 완화할 수 있고요. 체중 조절. 아침에 단백질 드시면 실제로 좀 탄수화물이 그렇게 땡기진 않잖아요. 좀 덜 땡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단백질을 드시는 거 두 번째 루틴으로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근육은 운동을 통해서 손상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을 통해서 근육이 성장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운동을 하면 이 근육들이 찢어지고 손상을 받아요. 근데 얘를 회복하려면 단백질과 수분이 있어야 그리고 휴식을 해야만 저희가 근육이 다시 단단하게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벌크업을 하거나 웨이트 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하시고 하루 쉬었다 하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근육이 단단하게 다시 결합이 돼요. 그런데 이 단단하게 결합이 되고 더 커지고 더 좋아지는 근육이 될 때 단백질과 수분이 부족하면 그게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을 하실 때
단백질과 수분 섭취는 정말 중요하고 휴식을 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 벌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유산균을 말할 건데요. 그 전에 마이크로바이옴이 저희 아까 제가 인체 구성표에서 비율 보시면 체중의 1에서 3% 정도를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한 2kg 정도가 되는데 2kg 정도 되는 거가 그 무게로는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미생물의 무게를 모아서 2kg면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체중의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5%가 장 등 소화기관에 존재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하는 역할들이 영양소 흡수, 약물대사 조절, 면역작용 조절, 발달 조절을 합니다. 그럼 유산균은 저희가 그중에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가장 우리 몸에서 지금 많이 드시는 프로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유산균이라고 그냥 간편하게 편리하게 말씀을 드리면 달라지는 장내 미생물을 연령별로 이렇게 본 거예요. 비피도 박테리움을 가지고 연구하셨다고 합니다. 연구했더니 영유아기에는 60에서 70% 정도가 다 유익균인 거예요. 장내 유산균이었던 거죠. 그런데 성장기를 하면 30, 40%가 되고 청장년기가 되면 10%가 되고 노년기에는 0.5%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달라지는 장내 미생물의 환경만큼 장에도 굉장히 염증이나 유해균들이 우리 몸을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 유산균이 많다는 건 내가 영유아기 정도 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30%, 20% 정도는 맞추셔야 이 중간균 아이들이 그렇게 유해균으로 잘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산균을 나이가 드실수록 더 많이 챙겨서 드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장을 깨우는 프로바이오틱스는 공복 섭취하시면 생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아무데나 먹어도 된다고 하던데요. 물론 포스트바이오틱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와 포스트바이오틱스의 좀 차별화는 있지만 공복 섭취하시면 저희가 훨씬 더 생존 가능성이 좋아서 아침에 일어나서 유산균을 드시면 좋겠죠. 그럼 이 유산균은 면역력을 올려주고 균총을 밸런스 있게 맞춰줍니다. 그리고 배변 활동을 굉장히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유산균의 역할이죠. 그럼 유산균은 이렇게 학술적으로 이런 이점이 있다고 해요. 소화가 잘 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면역 관련에 도움을 주는 거,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거, 그 다음에 영양학적 가치, 영양소의 흡수를 도와주니까 영양학적 가치가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정장작용, 콜레스테롤을 도와주는 거. 아마 저희가 마이크로바이옴 테스트하면 이 관련 지표들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참고하시라고 제가 준비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면역이 떨어지는 원인은 사실 이 두 개 말고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요거를 써놓은 이유는 면역이 중요한데 면역이 떨어지거나 해서 염증이 생기면 저희가 항생제를 처방을 받아요. 그런데 이 항생제를 드시게 되면 저희가 요렇게 회복되는 기간이 이 정도로 걸려요. 물론 페니실린 계열이 많이 드시는 건 1개월 미만이면 저희가 거의 다 장이 회복합니다. 하지만 이 시프로플록사신하고 클렌다이마신 같은 이런 아이들은 적어도 3, 4개월이 아니라 1년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요로 감염 걸렸거나 이런 항생제를 먹었다면 실제로 장은 굉장히 회복하는데 오래 걸려요. 그래서 내가 항생제를 먹었을 때 유익균은 더 많이 넣어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하시라고 제가 올렸고요. 이거는 유저님들께서 그럼 우리는 유산균이 너무 많잖아요.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걸 하나만 먹어야 되나요? 어떻게 먹어야 되냐 하시면 저희 종류는 사실 더 이거 말고 지금 뒤에도 마이크로바이옴 있는데 여기에 키워드 같은 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컨셉을 보시면 저희가 그냥 핵심 균주, 난 아직 테스트를 하지 않았어. 그리고 나는 골고루 그냥 유익균을 챙기고 싶어 하시면 밸런스 위딘 365. 나는 우리 아이한테도 루틴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뮤니티 플러스. 밸런스 위딘 면역을 좀 올리고 싶어. 아니면 여성 건강을 하고 싶어. 그 다음에 슬림핏. 나는 체지방을 좀 하고 싶어. 이러면 각자 자기 원하는 유익균들을 추가로 하시면 좋겠죠. 뒤에 마이랩을 하신 분들은 요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이런 게 여기에 좋아서 나는 이거를 좀 더 먹겠구나.
실제로 균주가 왜 그런지에 따라서 얘가 문제 있어서는 아니라고 하죠. 하지만 이 균주의 역할들은 리더님들께서 소비자하고 얘기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아서 제가 잠깐 넣어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웰니스 루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기상 직후 물 한 잔 하시면 수면 중에 손실된 수분을 보충하시고 혈중 노폐물을 제거하고 장운동을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혈액 신진대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장을 깨우는 프로바이오틱스로 그다음 여러분의 면역을 조절하고 장내 유해균을 증식한 걸 증식 및 유해균을 유익균 증식입니다. 요거 제가 수정할게요. 유익균을 증식하고 유해균은 억제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배변 활동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밤 사이에 분해된 근육을 위해서 단백질을 충전하시는 거예요. 긴 공복 시는 아미노산 농도가 낮아져서 근육 안에 단백질이 감소하면 근육이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근육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혈중 포도당 수치도 안정하고 포만감을 유지하고 이렇게 든든한 하루를 시작하시는 거죠. 물론 여기에 여러분들이 드시는 또 다른 식사 대용식이 있다면 추가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까 앞에 표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진행 방법 간단하게 다시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짚으시면 아침에 물 한 잔 드시고요. 그 다음에 유산균 드시고 프로틴 드시고 이렇게 충전해서 인증샷을 해서 여러분들 팀 방에 올리셔서 같이 소비자와 함께 늘려나가시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저희 파트너들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저희는 타임스탬프 기능을 써서 이렇게 아침 시간에 저희가 올리는 시간들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해서 팀별로 여러분의 소비자들, 여러분의 팀과 함께 하시면서 팀원을 늘려나가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소비자들이 이렇게 같이 루틴을 참여하는 소비자가 생기실 거고 처음에는 아메이 제품을 그렇게 쓰지 않으시거나 드시지 않으셔도 이걸 가지고 같이 공감하시면서 저희 단백질의 우수성과 저희 물을 그다음에 저희 유산균에 대해서 좋은 점을 안내 받으시면 바꿔나가시면서 소비자가 또 사업자가 되시기도 하겠죠. 이렇게 건강한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의 폭넓은 소비자 커뮤니티가 되셨으면 하는 게 아마 전체의 바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루틴은 뇌가 달라지는 겁니다. 좋은 루틴은 뇌가 달라지고 몸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건강한 루틴으로 12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고요. 이글드림 굿모닝으로 전 국민이 건강해지게 저희가 함께 노력하는 저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